가정 공동 요양 생활시설이라는 게 참 맞나 봐요. 하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게 이제 실평수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9분의 어르신을 그 대상자로 모실 수 있는 가정 공동 요양 생활시설이 되죠. 그러니까 9분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 공동 요양 생활시설. 10분에서 290분까지는 요양원. 보통 대형 요양원들이 99분의 어르신이죠. 조금 작다고 하면 19분, 29분. 29분 이상, 30분부터 99분까지는 대형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99명까지가 우리가 소위 크다고 하는 요양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9에서 떨어져요. 이상이니까, 미만이고. 그러니까, 처음 5분에서 한 분은 요양원이 안 돼요. 내가 1인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해서 요양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분에서 9분까지가 가정 공동 요양 시설입니다. 10분부터 99분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통 큰 요양원들, 여기 평택에도 많이 있죠. 진주에도 많이 있고. 부산에도 보면은 정말 요양원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부산 가니까 확인해 볼게요. 그럼 100분부터 290분까지 개인 법인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299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300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큰 게 299병동의 요양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신 그 가정 공동 요양 생활 시설에서 5인 이하 사업장, 옛날에 이제 10인 이하 사업장이었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이죠. 연차도 안 주고 월차도 안 주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가정 공동 요양 시설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게 또 가정 공동 요양 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경력 5년 있어야지 재가방문센터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장을 차릴 수 있다. 안 되면 사회복지사 하시면 된다니까요. 사회복지사 사실은 내가 그냥 별로 노력도 않고 제가 사회복지사를 땄는데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2.79더라고 4.5 만점에. 내가 인도철학 전공 점수가 3.85인가 89인가 그래요. 3.89 학교를 다니면서 받은 점수는 3.89인데 이 학점은행제로 한 건 2.79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 76점인가 그러니까 평균이. 하여튼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우리가 많이 맞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자격증은 60점이 항상 김덕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예술적인 그 자격증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았는데 79점인가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 인도철학은 이제 저기 충무로에 있는 거죠. 그 대학원 점수가 3.89인가 그랬어요. 참 잘 나오는 점수지. 그래 내가 교수가 뿔도 아니고 비 줬다고 가서 난리친 적이 있어. 비밖에 안 줬어. 참 치사하다. 어쨌거나 이 독학으로 공부한다라는 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나는 독학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편해. 그게 익숙하고 비공식 루트를 더 좋아한다니까. 공식 루트보다. 왜? 그냥 대충 해도 과정이 인정이 되니까. 근데 얼굴 맞으면서 경쟁하면 내가 저놈보다 더 맞아야지. 그렇잖아. 왜 자꾸 딴 데로 가지? 어쨌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공동 요양생활을 시작하면 되는데 5분부터 9인까지. 그럼 보세요. 공동생활 요양시설은 어르신 3분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문의 주신 분도 9분의 어르신인데 요양보호사 쌤을 3분만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이서 주주 야야 비비를 돌아가는 거지. 야간은 그래도 할만하죠. 공동생활 요양시설에서는 거의 야간에 자요. 기저귀 한번 갈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아침밥 차려드리면 끝이야. 근데 주간에는 사정이 달라.
이 9분의 어르신이 수시로 불러대. 수시로 가야지. 수시로 기저귀 갈아야지. 사실 공동 가정에서 기저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 힘들지. 거기다가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며. 청소해야지. 쓰레기 버려야지. 변기 수시로 어르신 지나갈 때마다 닦아야지. 안 그러면 요로감염 생기더라니까요. 나 요로감염 생겼잖아요. 자주 이제 어르신들이 볼일 보셨는데 난 모르고 그냥 집처럼 쭉 앉아. 그러면 엉덩이가 철퍼덕해. 그럼 정말 찝찝하거든. 근데 그러면 어르신들도 요로감염이 있다는 이야기지. 기저귀 뭐 어쩌든지. 참 웃기는 거야. 그 어려운 환경을 또 극복해야 되는 게 가정 공동 요양생활이죠. 정말 앉아있을 사이가 없어. 많이 걷진 않죠. 영역이 작으니까. 큰 요양원은 많이 걸어야 되잖아. 관절 아작나는데 그러진 않아. 그런데 대신 많이 허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허리가 많이 써. 내가 지금 허리를 굽히지를 못해요. 앉아있기는 해도 허리를 굽히다가 폴더 인사를 못해. 폴더 인사하다가 삐끗해서 그러더라고. 그 정도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주방 일도 해야 된다. 물론 요리는 안 하지만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 주방 청소 안 하게 하면서 요리 안 하게 되겠어요? 밥 차려드리려는데 반찬이 없어. 국이 없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요리하게 돼 있어요. 주방님 없으면. 그 주방님 없다는 이야기잖아. 주방님 있으면 주방일은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그 가족까지 심지어는 다 밥을 하게 되고 차리게 되고, 물론 이제 반찬을 해놓는다고는 하지만 그때그때 다르고 모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주방 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물리게 돼 있지. 주방 일도. 심지어는 요양원 그 가정 공동 요양 생활에서 허가받은 구역에서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가정 공동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그 가족들의 뒷바라지 알만한 사람들이 더해. 그거 복사들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알잖아. 기타 등등의 일은 안 해도 된다. 거부해도 된다. 세탁기가 빠는데 원장 빤스 빠르라고 브래지어 빠르라고는 빨게 되는 거지. 빤스도 맡기는데 원장 남편의 빤스 빠르라고 는 빨아야 되는 거지. 이거 골라내고 따로 빨아. 더럽게 그냥 아예 빨아가지고 어르신들 뭐 입수자들한테 정리정돈하라고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정공동요양생활시설은 규칙이 깨진다. 그리고 식단도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차려드리고 때로는 찬밥도 차려드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민망함도 좀 극복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가정공동생활요양시설에서는 정말 바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허리 주의하시라. 요로감염도 주의하시라. 라는 이야기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